오늘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돌보기 어렵게 되면 과연 요양원에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혹은 외롭지 않으려고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미리 마음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집에서 살다가 가능하면 재가 서비스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원에 대한 인식도 제각각이고, 직접 모신 경험이나 주변 사례를 통해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꼭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돌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말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을 받으면서 내 집에서 지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협력해주는 형태도 있고, 혹은 공동체 형태의 돌봄 시설, 아니면 쥐약안 보호 같은 곳을 활용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양원 문제와 노년기 돌봄 문제는 곧 자녀 세대의 인식과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시게 될 때 그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돌볼 여력이 없어서 떠밀리듯 입소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부모님이 일부러 자녀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먼저 결심하는 사례도 흔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는 요양원 외의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양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요양원도 종류가 많고 시설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곳은 정말 쾌적하고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입소자가 행복하게 지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는 식사나 위생 관리가 부실하고 외로움까지 겹쳐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 요양원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만족할 만큼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요양원에 들어가면 가정과 완전히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이 와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생활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입소자와의 관계도 편치 않을 수 있어서 외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 집이나 익숙한 동네에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요. 자, 그렇다면 요양원 말고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재가 요양이란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돌봄 서비스 중 하나인데, 간병인이 일정 시간 동안 집으로 방문해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돕는 방식이지요.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주 몇 회 혹은 하루 몇 시간 등 일정 범위에서 도우미가 파견됩니다. 세수나 목욕을 도와주거나 식사를 준비해 주기도 하고 약을 챙겨드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면 본인은 집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도움만 받게 되므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증 치매나 와상 상태면 재가 서비스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둘째, 죄악안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낮에 혹은 밤에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이 센터에 나가 돌봄을 받는 형식인데, 식사와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하고 저녁이나 아침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노인성 질환이나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께 등급을 매겨 일정 금액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보호를 이용하면 가족들도 낯선 요양원에 장기간 보낼 필요 없이 필요한 시간대에만 돌봄을 맡길 수 있으니 부담이 덜하다고들 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뵙는 경우가 많은데, 죄악안 보호면 매일 집으로 돌아오니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셋째, 가족 내에서 돌아가며 돌보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됩니다. 물론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가 해외에 살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쉽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20일 동안은 장남 집에서 10일 동안은 장녀 집에서 이런 식으로 교대로 모시는 방법도 있지요. 예전보다 많이 희박해진 방식이긴 해도 실제로 일부 가족들은 이렇게 분담해서
각자 일상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명에게만 짐이 몰리지 않도록 합의가 잘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요양 공동체나 실버 공동주거 형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집이 아니더라도 동호인이나 지인들끼리 작은 건물을 빌려서 각자 방을 쓰고 공동 식당이나 거실을 공유하며 지내는 방식이지요. 이것이 한층 발전하면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방문해주고 여러 활동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나 농촌마다 실버 공동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그 안에서 함께 텃밭도 가꾸고 재능 기부도 하면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양원처럼 완전히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다섯째, 한 발 더 나아가서 주택 개조나 보조기기 사용을 통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을 최대한 늦추거나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계단 대신 슬로프를 설치한다든지 문턱을 없애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든지 욕실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바닥을 깐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지요. 그리고 전동식 의자나 리프트, 자동 호출벨 같은 것을 설치하면 혼자 살아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병원 출입이 잦아질 수 있으니 방문 진료나 간호 서비스를 연결해 두면 편리해집니다. 이렇듯 여러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요양원 말고는 답이 없잖아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양이나 취약한 보호가 아직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거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면 의외로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서 편안히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간혹 자녀도 없는데 나는 나중에 어쩌지? 하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어도 잘해줄지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또 한편에서는 느끼고 계신 듯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돌볼 준비를 미리 해두는 태도입니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방문 요양사나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자비가 꽤 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일정 부분은 지원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도와줄 친지가 아예 없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노인복지관이나 각종 노인단체와 연을 맺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정보를 교류하면 훨씬 안전망이 넓어집니다. 옛날 전쟁이나 기근 때는 노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국가의 복지 제도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뿐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돌봄 SO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여럿 있고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예전보다 높아졌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제도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방법이 없으니 요양원이나 보내야지라고 쉽게 결론 짓는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경제력, 가족 구성원들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치매가 심각해진다면 그래도 집에서 지낼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 중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아 방문 요양과 취약한 보호, 단기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일에는 하루 종일 취약한 보호센터에 가시고 주말엔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혹시 보호자가 여행이라도 갈 때면 단기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사전에 여러 기관과 연계해 둬야 하고 가족도 일정 부분 노력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어르신이 난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반면 요양원에 입소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 나름의 공동체 생활을 즐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규칙적인 식사와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눈치 안 보고 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식사 준비나 청소 등을 안 해도 되니 오히려 좋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요양원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생활 방식과 맞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정말로 의학적 물리적으로 집에서 돌보기 힘든 경우라면 요양원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태가 아직 경증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조력이 가능하다면 굳이 요양원 선택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실제 사례를 보자면 어떤 분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거동이 조금 불편했지만 제가 요양 서비스를 일주일에 3번씩 이용하고 주말에는 자녀가 도와주는 식으로 지내셨습니다. 집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했고 병원 이동 시에는 동네 지인이 함께 도와주기도 했지요. 아침 식사는 자녀가 미리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은 제가 요양보호사님이 간단히 준비해 주는 식이었습니다. 덕분에 굳이 요양원에 갈 필요 없이 몇 해를 잘 버티셨고 본인도 집이 편하다고 만족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취약한 보호센터를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혼자 지내면 외로운데 낮 동안 센터에서 비슷한 연령대 어르신들과 프로그램도 하고 체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니 하루가 금방 간다는 것이지요.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쉬고 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분은 요양원은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할 것 같아 꺼려졌는데 취약한 보호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양원 이전에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이 꽤 다양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누가 코디네이터처럼 알려주고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돌봄 매니저나 장기 요양기관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일부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정보가 부족해 가족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를 해보거나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노인복지관 등에 문의하면 어느 정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알아보면 본인에게 맞는 재가 서비스나 주간보호,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등 예상보다 다양한 문이 열릴 수 있지요. 물론 이 모든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일정 정도 소득 수준이나 자격, 장기 요양 등급 유무 등이 맞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시골 지역은 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도 있지요. 요양원 안 가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각자 상황이 다르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양원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거부감을 가지면서 다른 대안이 없는 줄 알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중에 요양원을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갈 형편이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병이나 장애가 심해지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미리 돌봄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파악해 두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나니 정말 나이 든다고 해서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변화를 꾀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있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노인대학이나 취미 모임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함께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게는 서로 안부 전화를 매일 주고받자는 것부터 크게는 함께 생활하며 서로 간병을 돕자는 약속을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럼에도 자녀가 나를 모실 의향이 있는지 또 나도 자녀 집에서 살고 싶은지 같은 문제는 개인차가 큽니다. 자녀에게 미리 묻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면 부담스럽다 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적금 모시겠다. 대신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쉴 수 있게 제가 요양을 부르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체적 방안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요. 일단 대화가 없이 막연히 상상만 하다가 정작 몸이 불편해지면 충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시는 단계부터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 관절이 상하면 갑자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화장실 이용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집 구조를 미리 바꿔둔다면 한결 안전할 겁니다. 또 병원이나 복지기관과도 연결해 두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쉬워집니다. 생활지원사나 돌봄 매니저가 수시로 방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20년 뒤쯤이면 더 많은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기기가 보급되어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미래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간단한 말벗 로봇이나 안전 센서, 웨어러블 기기 등이 일부 노인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집안에 설치된 센서가 어르신이 화장실에 너무 오래 계시거나 넘어지면 감지해서 보호자나 119에 연락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테지만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정말로 나이가 들어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요양원에서 전담하는지, 제가 서비스로 해결하는지, 가족들이 돌아가며 하는지, 공동체가 맡아주는지의 차이일 뿐이지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꼭 요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정보를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더 늦기 전에 최적의 방식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끝으로 요양원 가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이 요양원을 폄하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제로 요양원에도 헌신적이고 따뜻한 직원분들이 계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 생활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너무 빠르게 입소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가 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실보 공동체, 주택 개조, 가족 협력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해답은 여러분이 어떤 노년을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 지역 사회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을 잃으면 그냥 요양원에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어차피 자녀도 바쁘고 전문적으로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니까 라고 마음먹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미리 상담해 두는 식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반면 나는 집이 편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내 공간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 제가 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할지, 금전적으로 준비는 어떻게 할지, 가족과는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노후를 혼자 보내실 분들은 자녀와 공유할 건 없더라도 공공제도나 노인복지관, 지자체 담당자와 미리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통해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원비나 간병비는 의료급여가 지원될 수도 있지요. 이런 제도를 모르고 그냥 버티다 보면 마지막에 요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 비극적으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이 혹시 아직은 중장년층이라면 부모님이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간다고 하실 때 그 이유를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싫어서가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내 집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존중하면서 대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려야 하겠지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불러들이든 아니면 자녀가 돌아가며 방문하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 서로 간의 관계도 훨씬 좋아집니다. 댓글 중에 부모님이 일찍 안 계셔서 더 큰 불행을 못 겪은 것 같다고 하신 분의 말씀이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나 무관심 혹은 요양원 문제로 인해 생기는 불화가 얼마나 힘든지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겠지요. 모두가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더 이상 혼자 살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오니까요. 마무리하자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 가족 간 분담, 돌봄 공동체, 주택 개조와 안전장치 활용, 기술적 보조기기, 지역 복지제도 등등
문제는 이걸 몰라서 혹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요양원밖에 없다라고 급하게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아직 충분히 거동이 가능한 시점에 여러 정보를 모으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요양원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여지와 시간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양원을 선택하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든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존엄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삐까뻔쩍한 시설이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이 없고 집에 있어도 전혀 지원이 없고 외롭고 위험하면 그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 재정과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꼭 요양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요양 서비스나 취약한 보호 같은 제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개조나 보조기기 사용, 방문 간호 등도 살펴보시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지고 막막해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막연한 불안 대신 준비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어떨까요? 요양원을 선택하더라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좋은 곳을 찾아서 입소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든 안 가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노인복지센터나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등을 통해 재가 돌봄, 취약한 보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난 나중에 스스로 돌보기 힘들어지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전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 쪽에서도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미리 밝혀두면 나중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사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도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노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쩜 자식이 무서울 수도 있다는 현실적 고민 등을 느낀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의 감정을 크게 흔드는 주제라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희망이 없지 않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되 다른 가능성들도 충분히 탐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노인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례를 공유하다 보면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주변 어르신들이나 본인의 노후 설계에 작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정보와 경험담을 최대한 모아서 전해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길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노후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고 또 너무 늦게 준비하려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요양원 대신 제가 돌봄을 받고 싶다면 미리 정보를 모으고 주변 네트워크를 쌓아놓는 것이 최고이지요. 여러 제도와 시설, 그리고 사람들의 협력으로 집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